안녕하십니까. 환경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정철 교수입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화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경 재난입니다. 코로나19는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대규모 집약형 농업이 각종 전염병을 확산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면역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행성에서 건강할 수 없다. 지구를 위협하는 질병과 생태계 훼손 사이에는 다양한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질병이 무작위적인 재앙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지구상의 생명에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에 의한 숲의 파괴가 부메랑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전염병 확산이 촉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그린 뉴딜이 사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피키는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 제로 녹색 경제의 획기적인 경제계획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가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생물종을 6번째 대멸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임박한 현실을 의식하지 않으며 심지어 대다수는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이와 관련돼서 환경교육 패러다임은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13년, 14년, 15년 자료에서 보다시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환경에 대한 이미지로 가장 1순위로 꼽았는데요. 이후로 도시와 농촌 오염 그리고 기후변화가 세 번째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조사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다른 자연경관이나 도시 농촌 오염보다 더 1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리서치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온실가스 등 인간의 활동에 따른 영향이 90%로 응답이 되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에 인한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지, 또 일상생활, 사회경제활동, 또 재산 및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질문에 각각 그렇다, 심각하다는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재난과 환경 교육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좀 전염병의 위협을 좀 알려주었지만 동시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러한 점은 한 세대와 또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다른 세대도 지속 가능한 환경 행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행동을 바꾸려면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동시에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대응하는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극복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환경과 또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으로 약화된 모든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지구 회복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이러한 지구의 회복력이 저하되었을 때 회복력을 다시금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재난과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를 바라보는 또 생태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스템 변화를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건강한 지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태계의 건강을 보장하는 한계 내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수행할 때만 건강한 지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과 자연환경 사이에 공생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바로 환경교육이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몽의 시대로부터 출발해서 지식의 시대, 체험의 시대, 그리고 최근에는 참여의 시대로 변화되어 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교육의 변화와 방향을 국가적인 시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또 제1차, 2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글로벌 의제로 부각이 되면서 거버넌스와 참여를 강조하는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 발전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교육 과정에 환경교육,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평화, 인권, 소비자, 보전, 생물 다양성 등과 같은 여러 교과 주제들로 범교과 학습 주제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교육,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다른 관련된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통합하는 관점으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환경교육,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교육의 방향으로 2017년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환경교육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교육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모든 시민의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국가 정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환경교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목표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또 시민의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이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권리로서의 환경권인데요.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환경권이 선언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 제35조에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여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학습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헌법에 포함이 되고 또 환경교육의 의무화가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는 내용으로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학습권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학습권의 의의는 교육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인권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교육과 학습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격 형성권, 또 알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 기본권, 또 환경권, 이러한 것들과 상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이 학습권이 이해될 필요가 있고요. 국민의 학습권을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 아동 및 청소년은 인간적인 성장과 발달에 불가결한 권리로서 학습권이 있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자기교육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이 진실을 알 권리 그리고 학습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학습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습권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도 절실한 것은 바로 아동 청소년의 학습권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학습권은 그 자체로 자기 충족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발달 단계에 어울리는 학습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어떠한 존재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세대의 발달과 학습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학습권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환경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환경에 대한 알 권리를 청소년, 아동, 시민에게 부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환경에 대한 알 권리이며 또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해 알 권리는 환경에 대해서 학습할 권리를 의미하고 이것은 곧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시민에게 환경학습 그리고 환경교육을 제공해 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모든 시민은 환경을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환경권과 환경에 대한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사실 모든 시민이 환경에 대한 일정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평생에 걸쳐서 환경학습을 할 참여할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평생학습 차원에서 모든 시민이 환경을 배우고 또 누리는 환경학습권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 성별, 지역 등 어떤 조건에도 차별받지 않고 환경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2016년 홍성 환경교육 선언에서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의 권리다. 이것이 곧 환경학습권 보장이고요. 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소양을 학습할 권리 또한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시민의 경우,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으로부터 스스로의 생명과 또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소양을 자발적으로 학습할 권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국민으로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에서 살아갈 환경 소양을 학습할 기회를 보장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환경학습권 보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동 및 청소년, 지역 주민, 모든 시민에게까지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는 환경 소양을 갖춘 시민이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고요. 또 통합의 목표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 학습권 보장을 통한 모든 시민들의 높은 환경 소양이 있습니다. 또 핵심 가치로는 지속 가능 발전, 또 이행 관리,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또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로는 국가, 지역, 마을, 학교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추진체계 확립, 또 공공성, 자율성, 균형을 통한 환경교육의 성장, 그리고 이행관리 및 거버넌스 정착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사전 연구에서 수립된 새로운 환경교육의 방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소양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사실 소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교육학자들은 이제 소양이라는 의미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환경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지식, 또 환경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환경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환경 행동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과 한류의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 의해서 환경 소양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환경에 대한 지식과 또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고 환경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또 평가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에 대한 지식, 또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태도, 또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친환경적인 행동,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 소양과 환경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소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나 또는 정의에 대한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해왔긴 했지만 환경 교육을 받은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갖춰야 될 소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소양은 개인과 사회를 포함하는 모든 시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환경 시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 지식, 또 환경 태도, 환경 실천으로서, 즉 환경 행동으로서의 환경 소양을 갖춘 시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에 설정한 비전, 목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에서 수행 중인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일부임을 말씀드립니다. 비전으로는 말씀드렸던 환경시민,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또 목표로는 환경학습권 보장, 그리고 모든 시민의 환경 소양 함양,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정책 영역으로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구축, 학교 환경교육 강화, 사회 환경교육 확대, 환경교육 협력 체계 구축,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 목표, 정책 영역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핵심적인 이행 과제들이 도출되었고요. 오늘은 비전, 목표,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시민, 또 지속가능한 미래, 이런 부분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국가 중심에서 환경교육에서 벗어나서 환경에 대한 지식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적인 태도, 이러한 환경시민이
함께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극복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현 세대,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또한 환경학습권 보장, 또 모든 시민의 환경 소양 함양은 이제 목표로 설정된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 또 실천, 이런 부분의 환경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 기여는 추진 기반 구축은 관련돼서 주요 제도 기반에 대한 필요성, 또 국가 수준에서의 정부 시스템 구축, 또 지역의 환경교육 이행 체계 확보,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학교 환경교육은 국가 교육 과정 내에서의 환경교육, 또 교원 연수에 대한 부분, 또 유초 중 대학의 환경교육 강화 지원이 있고요. 또 사회환경교육은 사회환경교육 지정제, 또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운영체계, 또 환경교육 분야의 사회경제적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초, 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 모든 시민 대상의 환경학습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협력체계 구축은 정부 부처, 또 환경부 내 환경교육 협력 확대, 국가, 지역 간 협력, 이렇게 해서 협력의 내실화, 또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환경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크게 현재 5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학습권, 또 협력, 또 기후위기 환경재난과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는 포용적 환경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국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융합형은 국가, 범부처, 또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형 환경교육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극복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환경교육의 의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원격 교육,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환경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환경교육의 이행관리 체계 부분인데요.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교육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이행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경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가 환경교육 종합계획, 즉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방향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은 환경학습권, 또 환경시민, 지속가능한 미래, 또 환경소양, 이러한 새로운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 제안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